전세권 처분 한번 가보죠. 자, 처분은 우리가 팔아먹는 걸 처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이제 파는 거하고 팔아먹는 건 달라요. 판다는 이제 매매죠, 그죠?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 이제 팔아먹었다, 팔아쳐먹었다. 이 처분은 물건입니다, 이거. 물건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라면 등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등기 필요 없고요. 처분, 전세권의 처분. 자, 전세권의 처분 또는 양도 같은 말이죠. 양도. 처분. 자, 권리의 양도 처분. 자, 한번 가보죠. 3번의 전세권의 처분. 자, 전세권의 개념을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소유권 팔아먹는 게 아니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럼 전세권자 앞으로 설정 등기가 돼 있죠. 전세권이라는 것을 팔아먹는 거죠. 이 전세권 처분이고, 또 소유권 팔아먹는 것은 갑이 병한테 팔아먹는 거고, 이번에 뭘 팔아먹는다? 소유권 파는 게 아니고 전세권을 팔아먹는 거죠. 자, 전세권의 개념이 뭐였죠? 전세권의 개념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용익물건이잖아요, 그죠? 이 용익물건을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구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겠죠.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 전세권자 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 을.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팔아먹는 사람은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 양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권을 사는 사람은 전세권 양수인이 됩니다. 요 두 사람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전세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전세권 양도계약.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부기등기를 1의 1번 전세권 이전. 이렇게 하면 이제, 자, 병이 을에게 전세금 요 1억을 주겠죠? 전세금 1억을 주고, 얘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양수인 병이 여기다가 전세권자 병. 쉽게 해서 전세권자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 전세권자가 누구였어요? 옛날 을이었죠? 새로운 전세권자가 병이 됐으니까 요 을을 우리가 주말해 준다 그래. 빨간 걸로 주말, 빨간 선으로 말소한다. 주말 이렇게 지우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가 병이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병하고 갑이 전세권 계약한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바뀌는 거죠. 사람만. 이제 물건의 특징은, 물건은 사람에 대한 권리야, 물건에 대한 권리야.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러니까 을은 이 갑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병한테 팔아먹는데 갑의 동의 필요 없다는 거죠. 갑의 동의가 필요. 이게 물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양도할 때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채권하고 차이야. 이건 적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임차권을 보겠습니다. 저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을이 임차인이야. 임차인인데 임차보증금 1억을 주고 지금 여기서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요 임차권 자체를 을이 병한테 팔아먹을 때는, 자,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한 전세권 팔아먹을 때는 이 사람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왜? 전세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그러나 임차권은 이 사람에 대한 권리야.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권이야. 이거는 청구권이니까 이 청구권을 팔아먹으려면 갑에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 동의. 이게 이제 채권과 물건의 차이야. 뭐가 더 강력해요? 주인 동의 안 받는 이게 더 강력하죠, 그죠? 마음대로 지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 물건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 물건은 누구 소유물이야? 갑의 소유물이야. 이건 갑이 팔아야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소유물 팔아먹는 것은 갑이 파는 거고, 이때야 당연히 이 사람 동의 필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자, 그 점을 조심한다. 출간 거 보죠. 전세권을 팔아먹으러 갑니다. 처분. 전세권자 을이라고 놓고, 을은 전세권을 타인 병이라고 놓고 병에게 양도하거나, 요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요 전세권을 제펴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또한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 병에게 전전세는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걸 전전세라고 그래요. 또는 임대해 줄 수도 있어요. 이때 자 이걸 우리가 전세권자가 지금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하죠. 이걸 투하자본이라고 그래요. 투하자본. 투하자본을 자기가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수 방법이 바로 전세권 자체를 1억에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러면 팔면 전세금을 병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 전세권을 제펴가지고 병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릴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죠? 이 전세 목적물을 병한테 못 놓을 수도 있죠? 임대 나가지고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임차보증금 받을 수 있고 누구 동의 없이? 집주인 동의 없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전세권 처분의 자유. 또 전전세는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거죠. 누구 동의 필요 없다? 소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자, 가보죠. 그 밑에 줄거 나간다. 이와 같은 전세권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자유인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서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요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설정 계약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당사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당사자입니다. 항상 물건에서 당사자란 말이 나오면 설정자 갑과 권자 을이에요. 전세권 설정자 갑과 전세권자 을이 설정계약에서 처분을 못하도록 금지할 수는 있다. 그 정도 하나 기억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동의 필요가 없어요. 자, 오른쪽 가져 가려고 3번 전세금 정감 청구권. 자, 우리는 전세금을 항상 1억으로 생각합니다. 1억. 자, 올리는 5% 초과 금지입니다. 한번 읽어가 보자. 오른쪽 가르고 3. 전세금 정감 청구권 뒤에다 형성권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권요? 형성권. 형성권 뜻이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형성권이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정액과 감액이 발생합니다. 읽어보면 전세금이 우리 얼마로 공부했죠? 1억. 전세금 1억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 정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니까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 갑과 전세권자 을은 장래에 대해서 그가 전세금이죠. 전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입니다. 정액 청구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정액 올려라. 갑이 을에게 하겠죠. 감액 청구는 을이 갑에게 하겠죠. 일방적으로 정액이나 감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줄을 나간다. 정액의 경우는 액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올리는 경우는 정액의 경우는 약정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20분의 1이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몇 프로 했어요? 5%죠?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두 개를 묶여버리면 1년에 5% 초과금지 이렇게 하면 쉬워요. 1년에 5% 초과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었다. 그럼 1년 후에 얼마 올리면 되죠? 1억 500만 원까지만 초과 못합니다. 내리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 보호하려고 그러겠어요? 전세권자 보호죠. 전세권자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가난하잖아요. 다음 4번 전전세는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거야. 자, 여기서는 개념만 좀 기억하세요. 말이 좀 어려워. 전전세는 여러분들이 임대차에서는 전대차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야. 자, 전전세. 자, 구를 전자를 씁니다. 불러서 전세. 자, 구를 전자.
우리 자전거 할 때 이 구를 전자예요. 자, 설명을 듣고요. 적질 마세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개념만 기억하면 돼. 갑이 을에게 이제 자, 이 건물이나 이 토지를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놓는 사람이 누구였죠? 전세권 설정자. 전세 들어온 사람이 누구죠? 전세권자야. 이 두 사람이 자, 설정계약, 청약과 성락으로 설정계약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을 지급하고 전세권자 앞으로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취득됐어요. 그러면 이제 을이 자,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거나 또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죠. 단 어디는 농경지를 설정할 수 없다 그랬죠. 어디는 전세권 설정 못 한다 그랬죠.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 못 합니다. 농경지가 아닌 토지만 가능해요. 근데 을이 전세권 살다가 갑자기 전세금 요게 좀 필요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를 한 번 더 넣는 거야. 한 번 더 병한테 내가 지금 전세금 1억 주고 있는데 너가 이 땅이나 이 건물에 전세금 네가 1억 나한테 주고 네가 전세권자 해라. 둘이 이제 요 사람이 오면 설정자가 되는 거야. 요때는 구를 전자를 써요. 한 번 더 굴러가지고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또 사람은 전전세권자, 전전세권자. 이 두 사람이 전전세권 설정계약과 전전세금 지급과 전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병이 전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가 이제 병이 전전세권자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1억 받고 이사 나가면 되는 거죠. 이 집에 누가 들어와 살죠? 병이 들어와 사는 거죠. 전전세권 등기도 부기등기 합니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의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의는 전세권자 을과 을이라 놓고 을과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 유지하면서 그 전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 한 칸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전세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냥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전세권자. 병이 한 번 더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갖다가 원자를 적어서 원전세권 설정자라고도 하고 이 사람을 원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자, 의의는 정리됐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요건에서는 동그라미 1번은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 전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전전세권 설정계약과 전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줄 그어보세요. 계약 당사자를 외워줘야 돼.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원전세권자 을과 전전세권자 병입니다. 원전세권자 같은 말 적어보세요.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원전세권자하고 동의어가 뭐라고요? 전전세권 설정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야 돼. 전전세권자는 뭡니까? 전전세권자는 똑같은 사람이죠? 전전세권자는 똑같아요. 병이죠. 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전전세권도 전세권의 일종이므로 전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됩니다. 전전세금은 누구한테 주겠어요? 전전세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전전세권자가 원전세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 다만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전전세금은 1억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1억이 되든 9천만 원이 되든 8천만 원이 돼야죠.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존속기간도 마찬가지.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 3번의 효과에서는 1번.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전세권과 전전세권이 두 개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조심할 게 원전세권이 만약에 소멸했다면 원래 전세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전전세권은 새끼니까 당연히 따라서 소멸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와서요. 책임 가중이 됩니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 땡땡. 전세권자 어른 전전세는 전세를 한 번 넣어놓는 게 전전세고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요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전세나 임대를 놓으면요. 태풍이나 지진으로 건물이 떠내려가도 전세권자는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책임이 무겁죠. 책임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다음 5번에 제목만 줄였습니다. 전전세권자도 뭐가 있죠?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전전세권도 전세권의 일종이니까 경매권이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전세를 마치고 오른쪽 큰사 전세권 소멸 사유는 뭐 그림이 나오죠. 그 밑에 가로 열고 1 파란 색깔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다음에 권자는 권 이퀄 형성권. 그 밑에 파란 색깔 2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 다음에 권자도 형성권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형성권은 좀 애워줄게요. 가죠. 자, 우리가 권리는 크게 청구권하고 형성권으로 나눕니다. 한번 설명했는 건데요. 자, 청구권은 상대방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을에게 청구하면 상대방이 협력을 해줘야 협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청구권이에요. 상대방이 협력을 해줘야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돈을 10,000원 빌려줬어요. 갑이 을에게 야, 돈 10,000원 갚아라 그랬어요. 근데 을이 안 갚으면 이 사람 이익을 못 얻죠. 상대방이 협력해줘야만이 이익을 얻는 것을 청구권이라 그래요. 보통 권리는 다 청구권이에요. 근데 형성권은 요거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형성.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익을 만든다는 거 형성. 요거는 상대방이 협력 필요 없고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화살표 하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 자, 지금 물권법에서 많이 나오는 형성권은 자, 명칭은 지금 청구는 요청해서 구한다 이럽니다. 자, 그럼 명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형성권이 조금 전에 했죠? 무슨 정감 청구권. 전세금 정감 청구권. 또는 이걸 잘못했을 때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 소멸 청구권입니다. 무슨 소멸 청구권. 소멸 정감 청구권. 이건 명칭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이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해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정액이나 감액이 일어나고 또 무슨 매수 청구권이에요. 매수 청구권이 나오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정감 청구권, 잘못했을 때 소멸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면 1번에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땅 주인이죠. 갑의 소멸 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자, 가보면 전세권자 을이 설정계약 또는 목적 부동산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동그라미 적어보세요. 용법입니다.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자, 용법 위반한 거죠. 예컨대 아파트 들어간 전세권자가 술 장사했어요. 그럼 용법 위반이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집주인이 소멸 청구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전세권이 뭐 한다고? 소멸하니까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입니다. 다음 2. 전세권의 소멸 통고. 자, 청구하고 통고는 좀 요건이 달라. 둘 다 형성권인데 잘 보세요.
자, 줄거 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야. 약정은 계약으로 정하는 게 약정입니다. 자,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어요. 자, 그러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잘못 없어 통과합니다. 각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갑을 둘 다야 전세권 설정자 갑과 전세권자 을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통고하는데 적시가 아니고 6개월 지나야 돼. 상대방이 이가 바로 소멸이죠.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같은 말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그럼 위에 1번에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용법을 위반했을 때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설정자가 권자에게 소멸 청구하면 청구 즉시 소멸해요. 그러나 이번에 소멸 통고는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존속기간을 안 정했을 때 갑도 을에게 을도 갑에게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시가 아니라 몇 개월 지나야 소멸한다고? 6월이 경과해야 소멸해. 이 6개월을 출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뭐 작년에도 이거 출제해서 6개월. 형성권은 많이 출제합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3. 목적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걸 불가항력이라 그래요. 태풍, 지진, 폭설 이런 게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납니다. 다음 4. 전세권 포기죠. 의사표시 포기. 전세권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줄거세요.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3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다음 가령 2번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아까 했죠. 자, 용익 물건이 소멸하면 무슨 업무죠? 원상회복 업무라 그랬죠. 효과에다 땡땡 적어. 무슨 업무? 원상회복 업무. 자, 원상회복할 아까 잠깐 했던 거죠? 동시에 자 가보죠. 지금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 을에게 준 게 뭐죠? 일단 목적물을 명도해 줬죠. 그리고 설정 등기 해줬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설정다 준 게 뭐죠? 전세금 1억을 줬죠. 그죠? 이걸 서로 원상회복 해야 되잖아. 그럼 거꾸로 이제 자, 을은 뭐 해야 되죠? 전세권 말소해 줘야 되겠고, 등기 말소, 그 다음에 목적물 명도죠. 요 두 가지 의무하고 갑은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죠. 요게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죠?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 이 동시행 관계는 공평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서로 돌려줘야 될 거니까 같은 시간에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주라는 거야. 동시 이행 관계. 자, 그 관련 조문갑니다. 1번 올라와서 목적 부동산 인도 및 말소 등기 의무에 말소 등기의 교부와 전세금 받는 서로 동시 이행. 읽어봅니다. 317조.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는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자로부터 두 가지 받아야죠. 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뭘 반환해야 되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전세권자는 요 두 가지 의무를 해주고 이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게 됩니다. 돈 없다고. 지체하게 되면 이제 을은 뭐 한다? 경매 청구하러 가는 거죠. 그 밑에 나오겠죠. 그럼 우측에 2번 경매 청구권과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 뒤에다 적으세요. 땡땡 담보 물권적 성질. 무슨 물권적 성질? 담보 물권적 성질입니다.
적으라는 꼬박꼬박 좀 적어 놓으세요. 지금 아직 외우지를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11, 12 과정에 이제 한번 이래도 가잖아요. 그 다음에 1월, 2월 과정 한 번 더 하고 3월, 4월, 5월, 6월 최소한도 한 4번 정도는 본단 말이에요. 4번은 수업은 듣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공부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처음에 여러분들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과욕이야, 과욕. 우리 머리는 이거 안 쓰지만 20년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30년 안 쓴 사람도 있어요. 맨날 30년 동안 밤만 하다 왔단 말이야. 이게 머리가 회복되는데 원상 회복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원리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한 엉덩이는 좀 단련됐을 거고 이제 허리가 좀 아플 거야 지금. 허리. 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머리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돼요. 이제 조금씩 알아듣겠어. 알아듣겠는데 애워지진 않아요. 한 3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됩니다. 그저께 월요일 날 공법 들으니까 마탱이 갔죠? 무슨 말 한 개도 모르겠죠, 그죠? 정상입니다. 그럼 마의 공법입니다. 그는 공술의 공수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공법이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이 조금 되고 나면 이제 공법도 쉬워져요. 우리 11, 12월 달은 안전하서나 민법입니다. 민법에다가 이제 한 80% 하고 개론 한 15% 하고 그다음 공법 빵% 하고 5%는 쉬세요. 그냥 머리를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직까지 공법은 그냥 수업만 들어. 끄떡끄떡. 우리 선생님은 앞에서 지으십시오. 나는 듣고만 있습니다. 집에 가 복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민법도 복습이 안 되는데 민법만 자꾸 따라오세요. 자꾸 듣고 많이 들어야 돼. 동영상을. 자, 그러면 우선 자 경매청구를 하러 갑니다. 자,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무슨 법은 안 나옵니다. 그냥 법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내려옵니다.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는 땡땡. 자, 목적물 전체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옆에 제가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무슨 성이요? 불가분. 불가분은 분할할 수 없다는 거야. 분할. 가히 분할할 수 없는 성질. 불가분성. 불가분성 때문에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자도 전체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 더 중요해. 2번.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목적물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권 없다. 학설은 지워버리고 대립한다까지 지우고 판례는 분할이 불가능하더라도 전부의 경매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먼저 그 2번부터 정리합니다. 2번을 출제를 많이 했죠. 자, 쉽게 해서 여기에 이제 방이 4칸이었어요. 방이 4칸인데,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근데 을이 이제 전세권자입니다. 이제 전세권자인데, 방 4칸이 나는데 한 칸만, 여기, 한 칸에만 전세권을 설정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죠. 일부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니까 등기할 때 뭐 첨부했겠어요? 도면 첨부하죠.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첨부합니다. 근데 나중에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갑이 전세금 지급을 지체했어요. 자, 전세금 지급을 지체했다. 그랬을 때 일부 전세권자 을이 자기는 여기 방 한 칸에만 전세권자야. 그랬을 때 요 한 칸만 경매 청구해야 되느냐, 나머지 요 3칸까지 합해서 전부 다 경매 청구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지만 우리 판례는 목적물 요것만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지 나머지는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게 2번 판례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 그 판례학습 보세요. 판례학습에서 첫 번째 줄 읽어보세요. 건물의 일부에 동그라미 치고 일부에 대하여 방 한 칸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까지 줄었어요. 그런 경우까지 줄었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언더라인 되어 있죠.
원라인 줄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방 3칸 건물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이라는 것은 별도로 논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잘라주고 이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 앞에 일부 적어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에만 경매 신청권이 있지 나머지 이쪽 부분은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경매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 부분은 경매 청구권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1번이 뭔 뜻이냐면 요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안 했는데 엉뚱한 제3자가 방 4칸 다 경매를 청구했어요. 갑이 뭐 돈을 안 갚으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경매 청구하면 4칸 다 경매 청구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일부 전세권자 을도 요 부분만이 아니라 요 나머지 부분에도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변제권은 전부야. 이게 이제 불가분 때문에 그래. 그럼 동그라미 1번 올라오세요.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도 목적물 전체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뭐야? 전부입니다. 경매 청구는 일부 이렇게 쫙 외우세요. 2번부터 먼저 외워야 돼. 자,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은 일부에만 한다. 전부에 할 수 있다. 일부에만 해야 됩니다. 전부에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부에 경매 청구했을 때는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는 일부만 받는다. 전부 다에 받을 수 있다. 전부 다에 받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간다. 판례학습. 첫째 주술권 거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심표까지 줄었죠. 그다음 그가 바로 일부야. 일부 전세권자는 민법 30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줄거세요.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잘라주세요. 자, 이와 같이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은 전부에 해야 돼? 일부만 해야 돼? 일부에만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 변제는 뭐죠? 전부에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일단 한 개만 외워. 경매 신청은 일부다. 그것만 일단 외워놔. 2개 같이 외우려고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자꾸 헷갈리니까 일단 일부 전세권자는 방 한 칸에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죠. 3번의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6조 갑니다. 제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때는 전세권자 을이죠. 을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심표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자, 줄거보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고대에 적으세요.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이요? 형성권. 형성권이 뭐라고 그랬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고 밑에 한번 읽어보죠. 자, 조심할게.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고,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매수 청구권, 여기 형성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 다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두 번째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어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는데 요건이 좀 달라요. 둘 다 형성권입니다. 자, 설정자가 같이 가보죠. 자, 갑의 건물에 갑이 전세권 설정해 준 사람,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여기다 부속물, 뭐 대표적인 예로 창고를 지었어요. 자, 부속물이 만약 1,000만 원 정도 된다. 1,000만 원.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말되면 집 주인이, 자, 전세권 놓은 사람이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이게 부속물은 을이 부속시킬 거니까 을이 소유물이야. 을이 수구에 갈라 그럴 때 갑이 을 보고 야 부속물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매수 청구하면 일방적 의사표시 얼마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1,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갑은 1,000만 원 주고 요 부속물은 갑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거꾸로 이번에 전세권자도 할 수 있어. 전세권자는 근데 요건이 두 가지예요. 자, 설정자는 요건은 없어요. 그냥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나 할 수 있는데 이 전세권자는 자, 첫째 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은 부속물이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요 두 가지 부속물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이번에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 보러 갑니다. 제2항 요거야. 전항의 경우, 전항이 바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첫째, 그자 앞에 1번이 하죠. 1번,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 갑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것은 때는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앞에 2번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도 같다. 이와 같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전세권 설정자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죠. 첫째, 누구의 동의 얻은 부속물? 설정자의 동의 얻은 부속물이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그 두 가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5번 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 아까 했던 거네요. 전세권자는 아까 무슨 비용 상환청구는 없다 그랬죠.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에 쫓아?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또는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권을 마칩니다. 전세권을 마치고 문제 하나 볼까요?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에서 틀린 것. 자, 1번 토지 전세권의 최단 존속 기간은 3년이다. 틀렸네 이거죠. 어디가 틀렸어요? 토지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 이렇게 돼야죠.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간 몇 년이죠? 1년이죠. 건물 전세권. 자, 밑에 헤드 써보세요. 정답 1.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 기간은 1년인데 토지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2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3번 가세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정확하죠?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세 가지 뭐야?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 설정 등기 세 가지가 성립 요소죠. 다음 4번 조금 전에 설명한 거네요. 일부 전세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건물 일부 나왔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자, 방 한 칸만 청구해야 돼. 전부 다 할 수 있어. 한 칸만 해야죠. 건물 전체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5번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정확하죠. 인도는 안 받아도 돼요. 이사 안 나가도 된다. 세 가지 뭐만 하면 돼? 설정계약과 등기와 전세금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부동산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익물건을 마치고 371로 갑니다. 자, 담보물건. 자, 담보물건이 좀 물건에서 좀 어려운 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담보물건 옆에 적어보세요. 담보물건은 땡땡. 자,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다.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입니다.
자, 이게 채권이 바로 주야. 채권이 주고 담보물권이 종된 종입니다. 자, 이때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줄인 말이에요.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이라는 뜻이야.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이 주고 담보물권은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종 관계가 나오면 자, 종된 권리는 이제 담보물권에서 이건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주종이 나온 부종성 배웠죠. 부종성은 종은 주인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주가 있어야 종이 존재하는 걸 무슨 성?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부종성. 부종성. 그 다음에 자, 주인이 사가면 종도 따라간다. 이걸 수반성. 수반한다. 주인이 이전하면 종도 수반해서 이전합니다. 자,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수반해서 갑니까? 동반해서 갑니까? 부부는 주종이 아니죠. 남편이 부인 보고 너는 수반이라 그러면 안 돼. 남편 앞에 가고 부인 뒤에 가면 안 됩니다. 부인 보고 앞에 가야 돼. 먼저 가시옵소서.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럼 수반성이에요. 같이 가면 동반성이고 수반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광의의 부종성이라고 돼요. 넓은 의미의 부종성에는 수반성도 포함합니다.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다. 주인이 이사가면 종도 따라서 이사간다. 다음 세 번째가 부종성, 수반, 불가분성.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분성은 아까 전세권에서 하나 배웠네. 불가분, 분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가장 어려워요. 물상대의성, 물상대의성. 그래서 담보물권 나오면 요 네 가지 성질을 우리가 통유성이라고 해요. 통유, 공통된 성질,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통유성 또는 특징.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이 자, 머리를 따서 부수불물. 머리까지 같이 읽어보자. 뭐라고요? 부수불물. 순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담보물권 그러면 자다가도 부수불물이 떠올라야 돼. 부수불물.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담보물권이 아까 세 가지 뭐뭐라고 그랬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변칙에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담보물권의 대표야. 담보물권의 대표가 뭐라고? 저당권이에요. 담보물권 그러면 저당권을 바꾸려고 상관이 없어요. 시험도 유치권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저당권에서 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질권은 시험 범위 제외되고요. 왜 제외되느냐? 요거는 객체가 동산하고 권리만 객체예요. 부동산은 객체로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와 관련된 것만 시험 범위죠?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시험 범위야. 부동산이 객체가 아니니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된 거야. 자,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부동산하고 권리죠. 일단 부동산부터 갑니다. 저당권. 자, 갑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자, 무조건 은행 그러면 여러분들 저당권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1억 빌리러 간다. 돈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소비물이라고 그래. 소비물을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입니다. 자, 소비물이라는 것은 한 번 소비하면 없어지는 물건. 대표로 돈이잖아. 금전이잖아. 금전을 한 번 쓰면 없어지죠. 근데 금전 안 없어진다 그러는데 없어져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쌀, 보리 이런 것들이죠. 금전이나 쌀이나 보리나 한 번 쓰면 소비되는 물건을 소비물이라고 그래.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 대여, 대차.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상업 시간을 배웠죠. 그죠? 차변, 대변할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돈 빌리고 하는 갑이 채무자죠. 정확하게는 소비대차 채무자 또는 차주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차주. 돈 빌려주는 은행은 소비대차 채권자. 대주죠. 빌려주는 대주. 자, 그럼 청약과 승낙을 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비대차 계약. 그러면 은행은 그냥 빌려줍니까? 공짜로 안 빌려주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회수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시키는 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자, 담보를, 사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인적 담보고,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물적 담보야. 자, 인적 담보는 대개 우리 보증인 세우는 거죠. 보증인. 보증계약. 보증인이 세우는 보증계약을 하거나. 다 물적 담보, 이거는 사람을 담보로 제공하잖아. 보증인. 네, 물적 담보가 바로 대표적으로 저당권, 질권입니다. 대표가 저당권이죠.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죠. 자, 그럼 물적 담보 가보죠. 자, 저당권 설정으로 갑니다. 자,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설정자라 그래. 설정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설정해줘.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자, 은행이 이제 채권자가 이제 저당권자가 되면 저당권자. 자, 을이 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당권 설정자 갑과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의 청약과 성락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 앞으로 설정 등기를 하죠. 자, 등기 한번 해보죠. 자, 갑구에는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고, 을구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3순위라면 3순위, 저당권 설정. 자, 그래서 을구에 이제 쭉 우리가 등기해 왔잖아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설정 계약은 날짜, 이걸 등기법 시간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8년 1월 1일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 이러면 저당권자 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필요적 계상이 뭐냐 하면, 자, 이 피담보 채권이 필수적이에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만약 1억 빌렸다면 1억. 근데 대개 보면 1억을 빌리면 1억을 적는 게 아니고 이자, 위약금 이런 것까지 합해야 되니까 대개 제1금융기관은 1억 2천 한 20% 더 잡죠. 제2금융기관은 1억 3천 이 정도로 대개. 근데 저는 수업하니까 1억을 하겠습니다. 가격이 편하게. 그리고 채무자 이름을 적어야 돼. 채무자, 갑이면 갑, A면 A. 대개 이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자, 돈은 갑이 빌리는데 갑은 갑은 부동산이 없어요. 그럼 담보 제공할 게 없죠. 그럼 친구인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이라고 그래. 물건 위에다가 보증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채무자는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구에 소유자가 병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간다. 자, 채무자하고 자, 소유자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채무자는 갑이고 소유자는 병이, 이런 경우는 누구라고 그래? 물상보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중에 가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고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권리가 두 개야. 채권과 저당권이라는 권리. 요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종이 됩니다. 그럼 부종성이라는 것은 이 채권, 1억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존재하다. 이게 무슨 성? 부종성이에요. 만약에 을이 이 채무를 변제해서 채무를 변제해가지고 채무가 빵원이 됐어요. 그럼 채권 채무가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않으면 부종성으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 등기를 말소를 안 해도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도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다 갚았는데 말소 등기를 안 한 경우는 무효 등기죠. 이게 부종성입니다. 자, 부종성 뜻은 뭐라고? 주가 있어야, 채권이 존재해야 종은 붙어 있다는 거죠. 부종성. 다음 수반성은 요 채권, 아까 우리 전세권에서 마찬가지로 채권을 1억을 병한테 양도했어요.
채권을 팔아먹으면 저당권도 같이 수반해서 이전해. 이걸 무슨 성? 수반성이라. 그러면 수반성은 이제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1-1, 1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이런 식으로 하고 주말을 시킵니다. 이 수반성이야. 뭐하고는 같이 팔아야 돼. 채권하고 저당권은 주종은 같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수반성. 그다음 불가분성은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피담보 채무를 전액 다 변제할 때까지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 물상돼 있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고, 자, 일단 개관 보세요. 자, 개관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둘, 넷, 다섯 번째 줄. 자, 중간에 이러한 다음에 채권담보부터 읽어보세요. 채권담보 수단으로서 채무자 이외에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채권담보로 추가된 인적담보인 연대채무나 보정채무만 기억하세요. 인적담보가 보정채무가 있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자 평등원칙을 깨트려. 자, 줄한 거 보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목적물 환가 이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는 물적 담보 제도가 있습니다. 물건이 담보로 제공되는 게 물적 담보입니다. 자, 2번 담보 물건의 성질은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순서를 좀 바꾼다. 1번이 뭐라고요? 부종성의 부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리고 2번에 수반성의 수. 자, 3번에 물상대의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4번으로 해. 4. 물상대의성의 물. 오른쪽에 가로 열고 4. 불가분성의 이걸 3으로 바꿔. 3. 불가분성의 불. 바꾸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라 그랬죠? 부, 수, 불, 물. 왜 바꾸냐면 4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없는 게 있어요. 부, 수, 불, 물. 자, 부정성 갑니다. 부동성. 자, 담보 물건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고 나간다. 피담보 채권 줄여서 그냥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 물건 이퀄 저당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게 무슨 성? 부종성. 쉽게 얘기해서 주가 있어야 종이 존재한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2번 수반성은 같이 따라가는 걸 수반성이라고 그래. 자, 이거 나가면 담보 물건은 피담보 채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권이 줄였습니다.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뭐 한다? 같이 이전한다. 이전 등기는 당연히 해야 돼요. 하고 그 채권을 담보로 하면 담보 물건도 같이 목적이 되는 것을 수반성이라고 그래. 자, 줄었죠? 민법 361조에서 다음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바로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자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채권으로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양도나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4번에 물상대의성은 중요표시 해놓고 이거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고 오른쪽 3번 갑니다. 불가분성입니다. 자, 불가분은 분할할 수 없는 것 가히 담보 물건 즉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줄과 전부에 대한 변제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즉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만약에 1억 중에서 9,900만 원 갚았어요. 그럼 채권 얼마 남았죠? 1억 중에서 9,900만 원 변제했어요. 그럼 채권이 얼마 남아있어요? 100만 원 남아있죠? 100만 원이 남아있어도 전부의 저당권을 행사합니다. 담보 물건은 저당권은 남은 채권 변제를 위해서 줄였습니다.
목적물 전부위에다가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전액 다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불가분성. 쉽게 얘기해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다시 간다. 부종성은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이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하는 걸 무슨 성? 부종성. 자, 수반성은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가분성은 채권의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불가분성. 일부만 변제해가지고는 저당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그 4번에 물상대성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